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4월 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장이 시작하면서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이번 반납하고 조정세가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 리플은 이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 대장주가 이끄는 시장의 흐름과 함께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음봉 전환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올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 ETF와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상호 비례하면서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위에 보이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된 날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고, 밑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같은 기간 동안 초록색은 순유입, 빨간색은 순유출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죠. 하락할 때 하락하고 순유입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가장 크게 유입이 들어왔을 때 신고가를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그래프가 4월 1일 날 순유출이 기록된 그래프인데, 최근 유입세가 줄어들면서 비트코인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4월 2일에는 순유입으로 다시 한번 전환했지만 어제 날짜로 순유출이 나온 부분에서 오늘 또 한번 비트코인이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과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당연히 안전자산들이 있겠죠. 최근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이 부분이 시장의 전망을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 발표 이후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고, 달러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들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어제 있었던 또 한 번의 파월 의장의 연설,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6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한 번 신중한 기조를 밝히면서 시장은 여기에 대한 또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자, 4월 달에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죠. 지금은 일단 2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날짜부터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그 가치와 희소성이 상승하면서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시기를 의미하는데,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고 이전 세 번의 반감기들을 살펴봤을 때, 자, 보시면 역사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나왔다는 건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이 초록색 점선이 그 반감기 시점인데, 당연히 반감기 전에도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 있고 반감기 시점에 하락이 나왔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했었고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조정이 나왔던 모습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세 상승장을 예상할 수 있지만 전후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리플이 0.5달러 붕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XRP 레저에서는 블록 높이 8,700만에 도달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XRP 레저에서 엄청난 양의 활동과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 알려주는 긍정적인 데이터 수치지만, 사실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와도 XRP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해서 알고 있고요. 이 XRP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지금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SEC와의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송 이슈도 최근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함께 다뤄드릴 건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0.5달러 이 부분만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자, XRP의 일봉 차트고요. 이 기사에서 나와 있던 0.5달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 만들었던 바닥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최근 조정이 나오면서 이전 상승 추세 채널을 무효화시키면서 다시 하락 추세 채널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 바닥 지지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보여지는 부분이고, 때문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빠르게 지금 추세 채널 안에서의 중앙 라인, 여기서 맞고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나와줘야겠다 보여지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0.5달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 쌍바닥 패턴에 대한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만 리플에 투자하시면서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
길게 봤을 때 올해는 분명히 대세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여기서 리플이 개별적인 이슈로 호재로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 그동안 리플이 눌려 있었던 만큼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에 시너지를 보태줄 수 있는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을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소송 이슈를 보고 그 다음엔 또 한 가지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형 호재 소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내용들이 리플의 중장기적인 관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 소송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합의 관련해서 SEC와 리플이 이 관련 서류들이 오가는 스케줄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이 SEC에서 제출한 자료가 공개가 된 건데요. 자, 이 자료가 2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어제 공개됐던 그 벌금의 액수, SEC 측에서 요구한 벌금의 액수는 20억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자, 정확하게 문서에 나와 있는 벌금의 액수는 19.5억 달러라는 게 확인이 됐고, 이 안에서 일단 환수금, 이 벌금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한 환수금 8.7억, 이 부분도 사실 이전에는 7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기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8.7억이라고 SEC에서 계산을 해놨고, 여기에 대한 이자 1.9억, 그리고 민사 벌금 8.7억까지 합해서 대략적으로 20억이 조금 안 되는 벌금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날짜로 리플 진영의 법률 최고 책임자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뭐라고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는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as you will see when the SEC brief is made public tomorrow. 내일 공개되면 여러분들도 보게 되겠지만, they asked the judge for 2 billion in fines and penalties. 2 billion이라는 벌금을 법원에 요청했다. 판사에게 요청했다 나와 있고, 자, 쭉 이어집니다. Our response will be filed next month. 다음 달에 우리의 답변서가 제출되겠지만, but as we all have seen time and again,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 왔듯이, this is a regulator that trades in statements that are false, mischaracterized, and designed to mislead. 이 규제 기관은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왜곡하며 오해할 수 있도록 발언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he SEC remains bent on wanting to punish and intimidate Ripple and the industry at large. SEC는 지금 리플을 벌하고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리플뿐만 아니라 크게 봤을 때는 이 시장 전체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원에서 이 구제 단계를 공평하게 진행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0억 달러 이 SEC에서 요구한 이 벌금 규모는 작년에 비해 무려 3배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 작년에 나온 기사죠. SEC가 당시에는 7.7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조 원 벌금으로 요구를 한 거고, 이번에 20억 달러로 올라간 거죠. 무려 3조를 지금 벌금으로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3조를 내면 리플과 SEC가 합의하고 소송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합의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벌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리플도 리플의 입장을 밝히는 이 브리핑 자료를 제출할 거고, 리플에서도 액수를 제시하겠죠. 여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벌금인 거고요. 벌금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어야지 그 이후에 우리가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만 리플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2억 달러를 지출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이 법률 최고 책임자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대 20억 달러를 내고 이 벌금 금액에 합의할 리가 만무하다 보여지는 거죠. 작년에 7.7억 달러라는 이 액수의 벌금을 요구했을 때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과 이런 소송을 통해서 벌금 협의를 벌인 케이스들이 몇몇 있는데, 이 정도의 큰 규모로 벌금을 받아냈던 적도 없고, 지금 20억 달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수치다 보여지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무조건 이 금액을 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 SEC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금액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건 아까 리플의 법률 최고 책임자가 얘기했듯이, 자, 이 부분인데 SEC는 3월 22일까지 본인들의 브리핑 자료 제출을 했고, 어제 3월 25일 날 양측이 만나서 어느 부분을 가리고 어느 부분을 공개할지, 수정할 건 어느 게 있는지 이런 미팅을 가졌던 거고, 여기서 이제 서류를 보면서 벌금 액수를 확인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서류는 내일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이제 리플의 입장을 서류로 브리핑 자료로 제출하게 되고 그 날짜는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C 때와 마찬가지로 이 날짜에 4월 22일 날 리플이 비공개로 먼저 법원에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다음 날 4월 23일 날 양측이 또 만나서 어제 있었던 미팅 과정을 거치고 이 서류가 공개되는 건 4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또 한 번 SEC가 여기에 대한 답변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일단 오늘 공개된 이 벌금 요구 액수를 봤을 때 합의 관련해서 양측의 간극은 좁아진 게 아니라 더 넓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리플은 얼마를 제시하고 법원에서는 어떤 판정을 내릴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법원이 이 적정 벌금 액수에 대한 판정을 내릴 때 양측이 제시한 서류들, 입장, 이 변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다른 부분도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 소송뿐만 아니라 올해 확실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상승 재료도 남아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내용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그 근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 이슈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그리고 리플의 기술적인 분석과 타점 비중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서 제가 공유해드리면서 가장 빠르게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이 두 가지 링크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되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리고 있고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링크 클릭하셔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카톡방에서 당연히 전부 무료로 제가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투자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상승 재료 그리고 이 소송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2월 초에 미국 내에서 다시 송금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후 일주일 만에 스탠다드 커스티디언 트러스트라는 미국 내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리플은 2020년도 12월 달에 SEC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처음 리플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미국 내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되는 악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리플의 대부분의 수익은 미국 외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리플이 본사를 유럽이나 두바이 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유럽의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월 달 들어서면서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플이 왜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믿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재개하려는 건지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최근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인리스를 비롯한 국내 매체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보로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리플이 이 선물 시장에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시 재판이 끝난 이후에 다시 재상장이 이미 됐었지만 자, 선물 시장에는 처음으로 새롭게 상장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미국에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DCG가 있죠.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설립자이자 CEO 베리 실버트는 제2의 워린 버핏이라고 평가받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꽤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DCG에서 바로 방금 살펴본 코인베이스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고요. 또 이 DCG는 리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기업들끼리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코인베이스와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도 소유하고 있고 여러 다른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외에도 최근 미국에서 새롭게 문을 연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EDXM, EDX 마켓이라는 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는 피델리티를 비롯한 미국 뉴욕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아닌 기관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작년 6월 달에 6월 22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거래소인데 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다 보니까 출시 전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이 되고 거래가 가능했던 코인들은 이렇게 단 4개의 코인만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4개의 코인만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자, 이 중 비트코인 캐시는 작년 11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당시에 떠돌던 루머가 바로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됨에 따라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 리플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이 루머가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에서 이 리플을 선물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얼마 전인 2월 23일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베이스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 선물 시장 쪽을 살펴보면 자, 이 영구 선물 시장 쪽에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밑에서 이 소개되어 있는 코인들을 보면 단 4개의 코인밖에 없습니다. 자, 이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최근 추가된 바로 리플의 XRP죠. 자, 위에 3개의 코인, 방금 우리가 살펴본 코인들이죠. 바로 이 EDX 마켓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고 나서 남아있는 3개의 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지금 이런 연관성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작년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자, 이 4개의 코인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되어 있던 그 4개의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비트코인 캐시는 상장 폐지가 된 거고 바로 이 자리에 리플의 XRP가 상장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보고 있는 거죠. 리플이 계획을 바꾸면서 미국 내에 다시 돌아오겠다,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 발표했던 그 배경에는 여러 미국의 대형 기관들, 당장 EDX 마켓에도 피델리티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함께하고 있고 또 DCG, 여기에 코인베이스까지 전부 미국 내 대형 기업들이죠. 리플과 하나같이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사나 속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뉴스가 리플의 시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저점 때마다 고래들, 기관 투자자들은 매집한다라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주요 내용들이 오피셜하게 뉴스로 발표되기 전에 미리 그 소식을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코인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게 갑자기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왜 오르지 하고 몇 시간 뒤나 다음 날에 이 코인이 어느 거래소에 새롭게 신규 상장된다라는 속보가 그때서야 뜨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SEC와 진행하고 있는 소송 같은 경우에도 리플에게 불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소송 관련 이슈로는 이 SEC의 책임 변호사가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암호화폐 소송부서 책임자 이 라단 스튜어트가 SEC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화이트 앤 케이스라는 최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ETF 서류를 제출할 때 여기에 자문을 제공한 로펌에 새롭게 이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SEC와 리플이 벌이고 있는 소송 외에도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SEC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조사라는 건 2021년도에 인파워 오버사이트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SEC 관리들이 리플과 XRP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OIG가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기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SEC는 항소 계획을 종료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건 리플에게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함께 진행되고 있는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는 현재 SE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기각 신청서 모션 투 디스미스를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법원 판결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판사는 이미 양측의 구두 변론까지 다 들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변수 모두 리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올해는 미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본 이 EDXM 상장 이슈도 어마어마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작년 6월 달에 EDX 마켓이 출범됐을 때 여기에 상장돼 있던 4개의 코인 당연히 엄청난 상승력 보여줬고요. 지금은 상장 폐지됐지만 이 4개의 코인 중 하나였던 비트코인 캐시는 단기간 안에 무려 이 당시에 2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리플이 만약에 여기에 상장되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보다 코인 시장에서는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상징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급등하는 모양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새롭게 나오는 소송 소식들도 카톡방에서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거고 이런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가 있는 코인들 마찬가지로 상담 도와드리면서 타점과 비중을 공유해 드리고 함께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안전하게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가장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컴퓨터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그 밑에 있는 링크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타점과 비중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